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 썰전, 금천 썰전의 이성호입니다.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이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저희가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인이 개표 방송을 진행했고 그때 그 특집으로 금천 설전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좀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한번 시험 방송으로 몇 번 해보기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달, 저희가 6월 1일 날 방송하고, 오늘이 이제 28일인데, 한 달 동안 이제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개표 방송할 때, 시작 딱 하면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딱 예측을 딱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틀렸죠. 그때, 그래서, 다 틀려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다시 할 때 사과 방송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과하시죠. 불만해야 되나요? 아이, 몰아가신 거 아닌가? 저 사과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로 한번 왜 그런 결의가 나오신 거예요? 글쎄요, 네. 크게 설명이 지금까지도 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안 돼요? 네. 저는 제가 좀 보기에는요, 서울시의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네네. 송영길 후보님이 서울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그 갭 차이를 너무 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든 너무 섣불리 예측을 해서 본의 아니게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 포함해서 아마 다 사과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의 출구조사가 거의 19% 정도,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갭이면 구청장 선거는 다 아웃이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8개 구청이 민주당이 좀 이겼어요. 그중에 7개가 재선이었고, 근데 금천구가 이겼죠. 근데 여기서 이겨서, 사실 이거는 국힘의 완전한 패배 아닙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2018년도에 민주당의 바람이 할 때 그 스코어를 고스란히 유지한 거거든요. 저 금천구 입장에서 패배가 맞죠? 네네. 이 정도는 좀 국민의힘이 이겼어야 하는 판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 시의원 2석도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민주당 광풍이었거든요. 예. 그때를 다 가진 거예요. 여기는. 글쎄 이제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 서울시장은 20% 갭이 났는데 네. 우리는 이성훈 후보하고 오봉수 후보하고 6%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합 26%인데 예. 30% 가까운 것이 이게 좀 민심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특정 후보 자꾸 얘기하는데 그만큼 서울에서 송영길 후보가 좀 인천에서 갑자기 오셔갖고 그거던가 아니면 반대로 지역에서 지금 여당 후보가 반대로 송영길 후보처럼 약했던가. 그리고 그쵸. 그래서 국민의힘 서울 시의원 두 분하고 구청장 후보. 근데 이게 후보로 얘기하기에는 뭐하면 왜냐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금천구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졌어요. 똑같이 졌어요. 송영길 금천구의 서울시장 후보는 졌어요. 그것도 미스터리고. 근데 구청장 후보는 한 55%인가요? 55%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구청장 4년 동안 55%를 했고 출마 공천받은 지 한 달 되는 김성준 서울시의원 후보, 그리고 최기찬 서울시의원 후보도 51, 2%를 받았어요. 그 구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그 후보들이 사실 제일 못 받으신 분이 엄세별 후보죠. 엄세별이. 근데 그분도 거의 30% 이상, 40% 넘었죠. 하여튼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냐. 를 봤을 때는 조금 좀 아리까리하지 않나요? 예, 저는 아직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뜻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교착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또 비슷했어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우선은 제가 이런 표현이지만 밑밥을 좀 깔면 민심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예측이 안 된다. 참 어렵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까지는 어느 정도의 발품이나 조직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 그리고 구도, 여기 엄세별 후보 나온 금천구 가나다 선거구 같은 경우는 시철호라는 아주 좀 표를 많이 얻는 분이 있어서 목표가 많이 또 유명이라든지 이 구도 차이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좀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연, 아니, 근데 비슷해. 왜냐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가 다 당선됐거든요. 네.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모든 후보가 다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이런 케이스도 없었고, 단수 공천이 많이 올해는 특히 많았잖아요. 금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수 공천이 많았고, 원래는 뭐 2인 선거구면 2명 다 냈었는데, 3인 선거구면 3번 내고, 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인 선거구에 딱 1명 내기도 하고, 사실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그 최기상 단수 공천에 대한 네. 이러저러한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개혁 공천이라 그럴까 네. 뭐 그게 성공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사실 이게 이준석의 이준석의 표현하기로 야 이겼잖아 선거. 근데 왜 이렇게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거?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어떻게든 경선 과정에서 어떤 그 떠나서요. 그 전략적으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금천구 나 선거구에 나왔을 경우에는 김용수 그분이 나번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번이었죠. 대기에서 가번번 도병도 후보가 좀 덜 뜨는 전략을 쓴다든지. 네네. 저는 잘 안 보인다고 얘기 나와서 왜 그러지 했더니만 그게 전략이었답니다. 그래요? 나번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두 명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그게 결과론적인 거지.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2명 다 당선시켰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네. 된 거죠. 거기가 사실 지난 2018년도에 민주당 간부에 얼만큼 심했냐면 나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유세에서. 그래 뭐 일본 가번은 됐어. 가번은 다 됐다고 그때는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나번 찍어달라고 해서. 실제로 이경호 의원이 4년 전에는 월등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좀 위태했잖아요. 그 국민의힘도 좀 약진하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략적이나 좀 이런 쪽으로 접근한 게 민주당이 승리한 좀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요. 국민의힘은 좀 많이 아쉬운 선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체계적인 모습은 안 보였고. 왜 아쉬울까요? 아무튼 저도 우리 이경재 대표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민주당도 크게 제가 뭐 전략이 돋보였다고는 생각 안 드는데 국민의힘은 더 돋보이지 못했다. 더 엉망이었다. 네. 전 전략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표현이었죠. 오케이. 사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가면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면 가산당 독산동에서는 사실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여기는 묻지마 민주당이 많았습니다. 2018년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 근데 이분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표가 되게 좀 어느 정도 컸었거든요.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지역으로만 승부해서는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 광풍 속에서도 이 스코어라면 그쵸? 2년 있다가 총선에서 물론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갈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사실 그러면 지금 국힘이 가능성이 있겠냐 총선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다시 한번 또 목숨 걸는 경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이 얘기 대본에 없었던데 이거 길게 해도 돼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요. 분명히 불리한 상태에서 2년 뒤에 아마 국민의힘이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조금 더 그래도 고무적인 게 가산 독산 일동의 그 젊은 층의 민주당 몰표 묻지마 투표의 성향이 남성 위주로 요새 국민의힘이 좀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상당 부분 많이 늘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몇 표 차이까지는. 근데 예전에는 가산동, 독산 일동에 민주당 세가 훨씬 더 강했는데 이번엔 독산 2, 3, 4가 더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고요. 그쪽에서는 또 많이 약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그게 젊은 층들 거의 1인 가구들 많거든요. 여자분들도 많지만 남자분들도 이렇게 직장 때문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돌아섰다 이쪽에 몰렸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좀 많이 누그러져 갖고 맞아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에 그런 변화 지점 속에서도 승리를 못해서 그래서 2년 뒤에는 어떤 지역에서 사실 강성만 위원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든 제가 이거 저 국민의힘 대변이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 입장에서 그래도 요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좀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네네. 또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강성만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을
되게 빨리 얻었잖아요. 그래요. 예. 아, 지금 준비했나요? 사무실 이미 있지 않나요? 저만 하나요?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어, 뭐 일단 의지와 실천이 그 사무실을 최근한 게 아니라 아주 그래요? 되게 빨리 네. 준비를 하셨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 원래는. 근데 이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외로 한 지역구에서 3번씩이나 같은 사람한테 그 공천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찾아보면은 있을래나? 사실 전략 공천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 지역 정가에서의 국힘에서 그 강성만 대체할 위원장을 인물이 대체할 없나? 인물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시는데, 쪽에서는 금천구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인기가 없어요. 지금 유성훈 구청장이 재선되면서 이제 16년이거든요. 16년이 민주당이 하면서 이제 사실 조직세 부분이나 네. 아니면 인적 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당선자들이 같은 그 집권한 부분에서 네, 이제 네. 이런 경험하는 거나 너무 올드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그 정승기 당선자도 어, 1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72세죠. 72 아니에요? 70 더 많으세요? 4인가 5인가 돼요. 성관이 비단 72세. 물리적인 아, 나이, 그래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 몇 면을 보면 우리 옛날에 활동할 때 그분들 그대로 다 계신다. 그렇죠. 이번에도 시의원 2분 저쪽에 박찬길 이쪽에 조인영 아니, 오래 좋은 분들이니까 오래 뵈야지. 아니 물론 오래 좋은 분인데 뵈야지. 언제적 분들입니까?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가장 최연소 후보 고영찬 후보가 또 국힘이죠. 그래서 일단은 네, 아주 앞으로 좀 그 활동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벌써 있는데 중앙일간지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예, 언론 플레이도 할 줄 알고 29세죠. 29세니까 아 30살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만으로. 만으로. 성관이 등록 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사과 방송. 사과를.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셋이 한번 하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알겠습니다. 오늘 혼나러 온 건가요? 예측이 틀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 금천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최근에 좀 이게 소문 아닌 소문, 그래서 뭐 기사도 그 인터넷 속에서 이제 올렸다가 내리긴 했는데, 모 구의원이 돈을 받았다. 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어제, 그제, 오늘 뭐 가장 핫한 지역 내 뉴스가 네. 아닌가 싶은데, 뭐 방금 우리 이정호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동네 지역에서는 아주 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네, 예, 그렇죠. 예, 설왕설래 가지고 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네. 뭐,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누가? 제가 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여튼 하면 그 제보자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내려졌지만 그 기사에 의하면은 지금 기존의 현역 의원이고 또 이번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어떤 특정 A 의원이 일정 규모의 공사를 위해서 업자를 소개시켜가지고 어떤 리베이트나 커미션 쪽으로 네, 밖에 도와줬다. 4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예. 받게끔 도와줬다. 그리고 제보가 있어가지고 기사가 어제 그제인가 올라왔었어요. 이제 일단 해당 의원은 돈 받은 적은 없다. 사람을 시켜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해명은 하여튼 다른 통도로 기사에서는 아니고 다른 통도로 제가 들었긴 했는데, 어떤 기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글쎄 제가 듣기로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서 그게 잘 됐다라는 소리도 들렸고 위험한 얘기. 합의하면은 이거 이게 기사가 올랐다 예. 내려갔다는 거는 첫 번째 기사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죠? 오보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오보다 광고랑 합의를 했다. 요런 게 예로 그러면 이거 있는데. 내려주니까 돈 받았다. 기자하고 업자하고 합의했다는 게 아니. 아니라 기사가 왜 갑자기 내려갔냐고 물어보고. 올라갔다가 왜 내려가냐 이거죠. 그건 모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모양이지. 컴퓨터 서버나 이런 게 날아가서 모르고 삭제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가 삭제를. 그 많은 곳을 고양이가 삭제를 또 그런 아무튼,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간 기사라서 이게 신빙성이나 아니면 팩트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소문들이 좀 있고 이런 것이 좀 그래도 썰전이니까 네. 그래도 썰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몇 년 전부터 좀 돌긴 돌았어요. 뭐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일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황이죠. 정황. 정황. 그러니까. 예, 정황과 팩트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긴 그러니까 한데 팩트가 사법당국에 3심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팩트가 어떻게 해요? 양심 고백 누구든지 제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성호 누군 대표님한테 구의원이든 그러니까요. 누군 뭐 구청장이든 돈 줬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안 되고 하시면은 내가 줬다 아니면 내가 주는 걸 녹취했다 내가 주는 걸 사진 찍었다 내가 들은 거를 봤다 아니면은 몇 월 몇 시 몇 시에 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 몇 시에 한번 파보는 걸로 카더라도 한번 연락 주시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 지금은 문화는 네. 좀 근절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잘못되는 되죠. 거고. 그러니까. 공직의 신분자가 아무튼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짧은데요. 뭔가 아니 길게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요 얘기는 뭐 왜냐면 그 팩트가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자의 증언 사실 제보자의 증언만 가지고 기사를 쓰기에는 그렇죠.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신문사가 제보자의 증언만 가지고 쓰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서 좀 더 얘기 나오면 다음에 요거는 절대 뭐 겁먹어서 뭐 더 이상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천구의회 소식도 얘기하면 지금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어제도 오리엔테이를 했는데 아주 좀 까칠한 말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지방선거 공천의 후가들이 아직까지 후보풍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백승호 의장님도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원래 덕담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어제 예정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오후 2시에 의회 쇄신 당원 결의대 당선자 결의대회를 당선자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기분 나쁘죠. 아니 어떻게 했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쇄신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의회가 뭔가 되게 잘못됐다. 근데 지금 그거는 같은 당 민주당 특히나 다른 당도 아니고 그 같은 당의 의원이 지금 백승건 의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쇄신 결의대 정확히 명칭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하는지 몰라도 명칭은 그랬으니까요. 네네.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 몇 명 없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니, 쇄신이라는 게 그 전에 뭔가 잘못되고 그랬던 거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새 의회에 들어간 분은 김용수로는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민주당은 그렇죠. 민주당에서 나머지 지금 백승권, 강수정, 다 안 됐죠. 김경환 그 떨어진 공천도 참여 못 해본 분들의 자칫하면 그분들의 잘못 그분들이 적폐를 몰리는 이런 적폐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잖아요. 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백승권 의장도 이런 취지로 그런가요? 쇄신 대상자가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비추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쇄신 결의대를 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새로운 민주당 당선자들이 얻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필요 없는 쓸데없이 그러면 금천구 의회가 잘했어요? 지난 8대1에 잘했나요? 잘했다고는 못 들게. 그러게. 이거 모두 까기 방송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뭐냐면 물론 이게 좋게 보면 새로운 당선자들이 잘해보겠다. 이게 결의를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사실 그것도 방법과 절차가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 뭔가 머리 숙였어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천 과정이 파열음이 어차피 심했죠? 뭔가 터진 거예요. 네, 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수습으로 해서 끌고 갈 거냐. 근데 만약 민주당 입장에 체계상 지금 체제에서는 우리가 되게 공격적인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공천을 했고 그거에서 성적이 아주 좋아. 그러면 이후에 어떤 패턴을 가져갈 거냐 했을 때 그러면은 기존의 이 부분들을 아우를 거냐 거기서 이제 제외됐던 그 현직 의원들을 제외를 다시 아우를 거냐 근데 아우를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 네. 저는 그러면은 없지는 뭐-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꾸준히 노력하겠죠. 그렇다고 그 아니, 사람들을 제가- 버리겠습니까? 오픈하기에는 좀 과한 얘기라 좀 그렇고요. 저는 그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습을 좀 해가고 해야 된다고 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미 제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아, 방법론에 네.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누가 총대를 매야죠, 솔직히. 그냥 일단 조금 흘려드리면 이렇게 총대를 만약에 그 세신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금천구에 지난 8대 의회에 무엇을 세신하겠다 이런 건 없겠죠. 물론 결의문을 제가 보지 않아서. 어쨌든 결의대회를 연기가 돼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만져서 죄송한데 느끼기에는 거기 그러니까 최기상 인지나 그쪽에 직원들 있잖아요. 네. 뭐 보좌관이든 뭐가 됐든 근데 단어 선택을 좀 네이버 사전 네. 말고 어디 뭐 다른 데에서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세신의 의미를 조금 단어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원래는 그냥 제도약이라든지 어떻게까지 잘했지만 한번 더 잘해서 제도약 결의대라든지 뭐 결의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당선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아니 주민 소통에도 뭐 다른 특정 주제를 던져서 혹시나 그 기획하신 분이 쇄신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만약에 의도했다면. 의도했다면 뭔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의도했다면은 지금 지역에서 최기상 원칙이 많은 공격을 단수공천으로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선택이 개혁공천, 여성 공천, 젊은 청춘 공천, 네네. 그 개혁공천이 옳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싶은 것 또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스웨프처럼 나는 간다. 우리 이겼잖아. 아, 다 이겼잖아. 다 근데 이겼잖아. 너희들 뭐라고 해도. 제가 느껴보기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2년 뒤도 필요 없고요. 1년 뒤면은 또 이제 총선에 대비해서 총선이죠. 어느 정도 대의원 확보든 좀 책임당원인가요? 네네. 예. 해야 되고 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방관됐다고 다 내친다? 그거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자해행위잖아요. 자해행위. 제가 보기엔 자해행위인데 명분 확보용으로 아무튼 뭐를 성급하게 하려다가 아무튼 좀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 게 싶어요. 단어를 좀 근데 장소도 문제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의회가 그러니까 7,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과 구대회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껄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민주당 내부적으로 껄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분위기가 좀 싸하다. 아니 국민의힘도 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있나요? 뭐가 원래 있나요? 부의장권 네. 또 전문가께서 또 같이 얘기하죠.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이게 구의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선출해야 되는데 7월 6일이죠. 7월 7일 날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원하죠. 여기서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고, 그리고 첫 그 임시회는 아마 7월 20일 정도에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에서 언제까지 의장은 일단 다선이 먼저 있죠. 다수당의 다섯. 그 통상은 그렇게 했죠. 다수당의 관례적으로. 다섯. 그런데 다선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나이순. 할 언제까지 그렇게 된 때도 것 있었고 네. 아닌 경선할 때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일단은 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렇죠. 원칙. 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네요. 이번에 아니 지금 방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부산 2, 3, 4동에 나선구에 김용수 의원밖에 없어요. 없죠. 재선이고 나머지 네. 5분은 다 초선이고. 다 초선. 예. 이쪽 국민의힘은 재선에 윤영희 의원이나 3선에 정승기 의원이 계시나 그건 4석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지역 내에서는 야당이죠. 그래서 김용수 의원이 이제 유력하다고 저도 어제 다른 칼럼에 이제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어떤 좀 돌발적인 변수 하나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 해당 의원이 김용수 의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국회에 지금 의회직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에서 또 예결위원장까지 4석인데 윤리위원장도 생겼습니다. 또 생겼어요? 윤리위원장도? 네. 그러면 지금 그 초선의원도 웬만한 원구성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아니 제가 좀 미묘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저는 자꾸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모양새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쨌든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도 많아서 대부분이 모르죠.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좀 첨가를 하면 금천구에는 10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그 민주당이 6분, 국민의힘이 4분,
있고 민주당이 금천구에서는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쪽에서 의장단의 대부분을 정하게 된다. 이 말씀을 좀 의장단이라면 의장과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3명 있습니다. 아, 네.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그리고 국제건설위원장이 있고요. 예결산 특별위원장은 4개월 동안 한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뽑지 않고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올해 처음 생겼고, 요거는 어떻게 운영될 건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10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이 뭔가 선출이 되는 거고, 업추비를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쫙쫙쫙쫙.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셔야지 또 관심 있는 게 의장은 또 이게 한 달에 또 이게 판공비 그 정확히 명칭은 뭔가요? 제가 또 업무 추진입니다. 업무 추진비요. 이게 좀 많이 나와서 의장은 330만 원. 월. 한 달에 네, 월 330만 원이고요. 네.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 이게 딱 카드, 그러니까 이게 아는 현금으로 분들한테- 찍었다는 게 아니라 어. 카드로 쓰게 되고 있고요. 카드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가를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아는 분들한테 밥도 사서 줄 수 있고 뭐 술도 사주고 아 좋네요. 술은 안 되지 않나요? 술 돼요? 돼요? 아니 술 책이라. 되지 않을까요? 나 왜 술 안 사줬지? 아 그러면 항목을 조금 하여튼 뭐 술 된다면 하여튼 근데 이제 야간은 사용을 자제할 것, 주말은 사용을 자제.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전에 모 의원이 이거 가지고 과일 상자 돌렸다가 좀 욕먹었죠. 네. 아 그래요? 시흥동의 모 의원이 아니 그 다 의회 직원들이 다 그러지 말라고 알려줄 텐데 알려주는데 그렇게 용감하시네요. 하더라고요. 용감해.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은 지금 유일한 재선 네. 후보고요. 민주당에서 그죠, 민주당 민주당에서 재선이요. 김영수 후보가 제일 있고, 다선 의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의장을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좀 정순기 다선이죠, 3선. 근데 좀 너무 오래된 3선이어서, 그래서 정순기 의원이냐, 아니면은 연달아 재선한 윤영희 의원이냐, 근데 좀 분위기상으로는 좀 윤영희 의원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보죠. 내리 삼선한 거하고 그렇죠. 어, 좀 이- 텀이 이- 좀 이- 더. 텀이- 아, 텀이 그러니까 이상한 차이가 그런 있어요. 3대 4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오래된 3대 5대, 텀이라 3대 그래요. 5대. 그렇죠. 그러면 좀 감을 좀 지금은 9대 의원이니까, 3대 5대 9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텀이 길게 재선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소문에 뭐 거의 아시잖아요. 윤영 의원이 뭐 그냥 하는 걸로 네, 근데 정해진 거. 유력- 우리 예측해서 좀 맞히는 것 좀 있어. 어차피 투표를 하긴 하는데 지금 유력한 것이 윤영희 의원이다라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다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행정재경위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요?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행정재경 그거는 같은 경우는 도병도 의원 그 당선자가 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이거 또 사과 방송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과방송 하죠. 구체적으로 가면 그리고 뭐 제가 좀 아무튼 나머지 상임위 3개는 다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는 그렇죠. 것으로. 예. 제가 좀 그 얘기를 해보면요. 선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아닌가요? 운영위원이죠. 네,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그러면 최 연장자인 이인식 의원이 아니요, 운영위원장은 그 정재동 당선자가 될 것 정재동. 같고 국제건설은 이제 그 이인식 음. 의원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좀 또 밑밥을 좀 뿌리면 김효수 의원님이 제일 의장으로 유력하지만 네. 동네에 좀 썰이 들어보면은 변수도 좀 있다. 네, 변수 뭐 있어요. 도병도 네. 젊은 뭐 혁신 개혁 이는님이 아니면 네, 뭐 네. 초선 뭐 이인식 당선자 지금 의원이 아니니까 거기서 조금 당선이- 그 정치권 속살까지 들어가 보자면 과연 최기상 의원이 2년 후에 이제 총선인데 각종 유성훈 구청장이라든가 이훈 전 의원이라든가 이목희 전 의원이라든가 그 인연이 있는 기존 토인 김용수 의원을 과연 신뢰하고 의장으로 낙점을 할 수 있겠느냐, 100%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의장 2년간 의회 권력을 김용수 의원이 가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어떻게 최기상 오리알 그런 의구심이 없겠어요, 최기상 의원한테. 확실히 내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뭐 해라. 그런 좀 안에 뭐 혈서였어야 됩니까? 히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혈서 써도 뭐 법적인 거 없는데 하여튼 뭐 2년까지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구의원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긴 하겠죠.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그걸 되겠죠. 근데 염두에 두수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양현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군은 염두에 둘 그렇게 수밖에 좀 없어요. 그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왜 어차피 다 초선이거든요. 도병도 정계동, 이인식 다 초선인데 여기도 초선이 이제 구성미, 엄세별 좀 나이가 이게 나이에서 밀린 건가 아니면 다 남성이 이렇게 하고 있지? 정치판의 나이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세계 위원장이 하나는 여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성 공천을 또 본인들이 주창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은 여성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네. 민주당 여성이 고상민 씨가 두 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비례 당선. 근데 어떻게든 지역구가 있는데 관례상으로 몰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지역구 엄색별이라도. 그분은 이 방송 끊을 수 있나? 아니 그분 지금 그러니까 이준중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준중. 그래요? 그래갖고 수행을 못 하실 그러니까 앞쪽에 초반에 지금 아니, 제가 뭐 산 딸이 한 있으니까. 7개월 8개월 좀 지금 되셨잖아요. 이제 7개월인가 되죠. 사실 그러면 이준중에 당선돼.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반 기틀을 잡을 때 좀 그래서 염두에 둘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 오리엔테이션 제 의회 사진을 보니까 주머니 뭐. 안 나오셨더라고. 네, 네. 어제 사전에 참새가 어렵다고 좀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가 그게 저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는 그런 것들을 없는데.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때라 네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냥 티오 맞추다가는 좀 네. 일단 뭐 의장단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좀 유영우 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체계상 체계에서 1년 반, 2년이긴 하지만 뭐 사실 1년 반 남은 이 국회의원까지 생각을 하고 의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거냐 좀 너무 그건 좀 너무 저기 하지 않나요? 너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이 아니라 역대 그러지 않은 의장 한 적이 있나요? 왜? 국회의원이나 위원장들이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가? 아니 역대 위원장님들도 뭐 이런 표현좀 가끔 이혼 의원 때는 안 그랬어요? 이혼 의원 때도 그랬고. 누가 있죠? 이건 정명재 했잖아요. 정명재 의원도 원래 다른 당에 있었죠. 당시 미래통합당 맞나? 한나라 미래통합당이 하도 당을 당선되자마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의장하려고. 그렇죠. 그거는 야당에서 그 당에서 하도 탄압을 받고 넘어가신 거죠. 그 탄압을? 에이, 그건 아니지. 의장을 아니, 넘어간 거지. 탄압이 아니라 동네 그때 약간 후배한테 너무 그 구박을 많이 받아갖고. 수가 비슷했죠. 양당이 수가 비슷하니까 이분은 이쪽으로 데려오면서 이게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면서 의장을 주겠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항상 의장단 선거나 그런 걸 해보면 정치공학이 개입을 해요. 아니 그 선거가 정치니까 의장도 선거가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건 그래서 선수들끼리 이거는 7월 7일 레알 결판이 난다고 하니까 좀 보시고 이번에 맞아야 되는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의 소식은 좀 이렇게 민주당 캐시 결의대까지 얘기를 했고 좀 그 외 소식이 좀 얘기하면은 지금 시흥 3동에 그 주민 공용시설이죠. 원래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오픈을 사실 코로나 전에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하고 거기 모욕시설, 그렇죠. 모욕탕. 2층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은 문을 계속 열었고 네.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아요. 좋게 만들었는데 거기 1층인가요? 지하에 주민시설로 이제 목욕탕을 만들었고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마을 방미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하여튼 방미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거를 위탁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연다고 문을 얘기 좀 연다. 전해주시죠. 근데 이거 제가 원초 시작하면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전문 분야니까 그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게 되는데 주민시설로서 문을 열게 되니까 사실 이제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를 좀 싸게 가는 거. 이게 초창기에 헬스장 쪽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으로 헬스장에 다 들어가니까 인근에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 쌍망했죠. 다 망하면서 노래들이 그렇게 한 달에 3만 원씩 내려쳐버리면 3만 원도 아니죠. 세 달에 3만 원이죠. 한 달에 거의 10,000원 거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헬스장들이 다 이제 망하는 게 그래도 약간 전문화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기존의 헬스장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시흥 3동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목욕탕이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좀 후려치니 여기다 목욕탕 지금 업자님들께서 좀 강하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우선은 근데 그 전에 이거 뭐 편파적이라고 얘기돼 있어서 우선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전국 목욕탕 협회라고 있어요. 네네. 정확한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그래서 여기에 뭐 전국의 목욕탕 명칭은 다르지만 찜질방, 사우나, 워터파크 이런 식으로 욕조가 있고 고정 샤워시설이 있는 전국 이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협회지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 명칭은 홍보실장입니다. 워터파크 표 몇 장 받으려고. 아 근데 이 얘기 오픈하는 거 저희 그 중앙회 회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갖고 이게 뭐 자르진 않겠죠. 네. 예. 아무튼 뭐 저는 그래서 그 목욕업 중앙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도 저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감안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협회 홍보실장 입장에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좋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그 주변에 목욕탕이 원래 이 공영 목욕탕이라고 저희는 공공 목욕탕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에서 세금으로 하는 거 네네. 이게 목욕탕이 엄청 먼데 아니면 없는데 그래서 시골에 아니면 산골에 네. 그래도 목욕을 하고 위생관리 위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원칙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인기 영합으로 표현적으로 변해갖고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입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흥삼동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직선거리로 200m 정도의 여성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방모모탕이라고 네, 2층에. 네. 예, 원래는 나이 많으신 분이 하셨어요. 금천구 쪽인가요? 아니면 안양 쪽인가요? 아니 금천구에 있습니다. 금천구에? 금천구에. 네네. 금천구에 있고요. 그 건너편에 유통공구상가에도 지하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들이 어떻게든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 네. 분들이.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남부 도로사업소 그 공공목욕탕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그러면 그래 이해할 만하다고 제가 만나보니까 그 두 목욕탕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경로우대 때문에 65세 이상은 5,000원을 받는 데입니다. 그러면 요새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된 분들이 그 어르신이나 60세 이상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가격 경쟁에서 8,000원과 5,000원 그리고 그쪽은 시설이 더 세 건데 이게 경쟁이 될까요? 그래서 그 업주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내가 그거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구의에서도 네네. 지원이 가고요. 왜 내가 낸 세금이 내 사업을 복제는 이걸로 쓰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시내에 혹시 이렇게 공공목욕탕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최초인가요? 아닙니다. 금천구 최초는 아니고요. 네. 성북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예, 관계자. 네. 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공공 목욕탕 뭐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도 방금 나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급히 들어요. 그 시골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 저 차에 차량으로 그 이동 그쵸, 예. 이동 목욕탕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 이동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 쪽으로. 네, 그 가는 장애인이나 신체고동 불가능하신 분들. 그것도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도심에서라도 저 독거노인 같은 거 도시락도 보내고 네. 뭐 김치도 담가드리고 그러면 도시락 갖다 드린다고 식당에서 장사 안 되게 하느냐 뭐 그렇게 아우성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 개성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네, 해결할 꼭 거냐. 그렇습니다. 이거 예. 만약에 금천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네, 금천구청의 대강당에 그 옆에 식당이 있잖아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인이 직원 말고 민원인이 식사를 할 수 있거냐 할 수 없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큰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아지고 상가들. 그리고 이제 식당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당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 상가에서 먹어라. 네, 그렇죠. 이렇게 좀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생 방안이 네. 있어야 되고 네. 아까 차로 말씀하신 건 대부분은 그 차로 목욕탕까지 이동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면은 아니 그 차 안에가 목욕탕이 있어요. 아니, 그건 여기도 그건 청담복지관에 문제가 이런 게 아니다. 있어요. 노인복지에서 그러니까. 어르신 거동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그건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 그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생에 같이 살아야죠. 네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뭐 머리를 맞대면 뭐 방에 나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인 보고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방법 찾겠죠. 맞든. 그리고 문제는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들어가면 혼나니까 조금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든 수익 구조가 1년, 이 오래 했으니까 1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100% 적자입니다. 100% 적자. 그 좋으신 거 같죠? 그 세금 누가 메꿉니까? 금천구 구민이 1년에 적자 1억 이상 무조건 난다고 해요. 제가 직을 걸고, 제가 다른 직은 안 걸고, 왜 적자인가요? 왜 적자인가요? 수익 구조가 지금 목욕탕도 지금 손님이 없어서 적자인데요. 네네. 작은 데는 뭐 하는데
인건비 대비 인건비도 사람들 많이 씁니다. 요새는 보일러. 네, 모욕비는 싸고 물 끓이는데 비용은 엄청 들어가. 요새 기름값 올라갔지 뭐했지 하고 최소 제가 봤을 때 뭐 이거는 한 억대 적자가 무조건 합니다. 근데 지금 민간 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자기 월급은 못 가져가더라도 지금 다 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 폐업 지금- 모델에서 운영하시는. 왜 폐업을 왜 못하냐면 폐업하려고 하면 철거비가 그렇죠. 작게 드는 데는 한 1억, 아, 굴뚝 있는 데는 한 4, 5억, 철거비가 원상회복을 목욕탕업 요즘 재래식 목욕탕 안 가려고 그러죠. 뭐야? 그러니까 24시 하는 거 뭐라고 그러는지. 사우나, 한증막, 아니 사우나 아니 그 불가막. 찜질방. 찜질방. 아, 네. 너무너무 마르시네, 너무너무 찜질방은 좋은데 아니요, 많으니까. 아니 찜질방도 목욕,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업계에서는 목욕장업 똑같고요. 네. 그냥 목욕탕에 저희 회원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요. 한번 저도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잘 가는지 않아서 요새는 잘 안 가시잖아요. 네. 거의 안 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냐 안 가냐 이런 거 물어줘야지. 저는 진짜 위험하니까. 가정에 샤워 시설 잘 돼 있고. 네. 아, 하여튼 뭐 근데 몸에 따뜻한 물을, 이거 물론 길어지네. 진짜 탕에 가다가 욕조에서 물 담아서 탕에 몸을 담그면 약간 몸이 정말 나른나르고 그게 건강에 좋다라는 좋긴 그 한것 연구 같아요. 논문도 엄청 많습니다. 몸에 온도를 올리는 거. 샤워해갖고는 몸이 안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네. 하여튼 뭐 노인 바우처를 이쪽에 지원하거나 아니 노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방법 찾아서 상생하는 방법 상생하는, 찾아서 그러니까. 네. 그래야죠. 같이 살아야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 서울시가 연기된 이슈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지난번에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구 금천구와 관악구입니다.에 대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뉴스였는데 이 재정적 이게 팩트를 얘기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거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은 자기와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시 관계자라는 익명에 들어가면서 그런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라고 해서 인터뷰까지 나오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금천구청 그 언론팀에서는 예상까지 확인해 보니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라고 약간 이게 관계자 이름을 좀 네. 하니까 그렇죠. 아직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금천구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어떤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거기서 뭐 티 안 나게 뭐 불이익 주는 거고 티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서울시가 아니라 오세훈 그 관계자나 아니 오세훈 시장이 지시를 안 했더라도 그 밑에서 그 정도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금천구는 그 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불이익이 있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게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그 재난지원금 그 1인당 5만 원 줬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실제 받았죠? 안 받았어요? 저는 거부했어. 진짜요? 안 받았어요? 아니 받아서 기부한 게 아니라. 굳이 기부를 해요. 왜 그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놓친 거 아니야? 본질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주라. 아. 네네. 그 뭐 지급한다는 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민감한 시기에 벌써 그날 뭐 제가 이것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러긴 한데요. 재정적 페널티. 그러니까 그게 6월 선거 전에 나왔죠. 4월부터 지급이 됐고요. 5월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게 또 연장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선거 저기 할 때까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몇 프로 집행이나 됐나요? 거의 다 8, 90%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그러면 재난지원금 600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 선거 전에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 600만 원. 아, 그거. 선거 전에 아니었나요? 저는 어차피 저도 받았는데 이거 저도 입을 싹 닦아갖고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없어요.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음. 일단 여기에는 팩트 몇 가지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고민해야 될 지점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을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 직전에 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선거법상으로 원래 82조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주는 60일 이전에 영향을 주는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 뭐 설명회 이런 게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금 뭔가 무슨 현금성 지급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지금, 불비네. 그러니까 요거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법률을 개정해서 대안을 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닌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 재정적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고 이거를 서울시가 검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민주당 찍었으니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공교롭게 두 개 다 민주당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말을 되는 못 거죠. 하겠지만 네. 아마 속내는 그렇죠. 내십은 그럴 줄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이건희 그 강성만 위원장님이 카바 충분히 쳐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8개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기에 이제 준 자치구는 구로하고 금천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아, 구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금천하고 관악. 예, 관악은 들어가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뭐 어떤 사업이나 뭐 하다 무슨 시설 하나 만들어도 사실 민주당 쪽보다 국힘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 특교세, 특별고부세가 14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게 주면 뭐 20% 주면은 10% 주면은 14억 주는 거고 20%. 금액적으로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애꿎은 우리 금천 구민만 어떤 소탐 내실의 그런 결과물을 맞게 됐다. 작 5만 원 취하고 똑같은 더 이상의 재정 페널티를 당하게 되겠어요. 일단 그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 이렇게 돈 살폰지 뭐 하여튼 지원금 이런 거는 좀 저는 솔직히 그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선거법이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금천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그 구비가 안 됐더라도 네. 25개 우리 자치구인데 서울 시내 나머지 23개구가 그때 다 민주당 소속의 네. 자치장이 하면서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면 득표되는지 모르나요, 누가? 알지. 근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준 데가 또 많이 있어요. 물론이죠. 네. 네, 물론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거 잘 아시다시피 그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럼에도 어차피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때 준 게. 아니 어차피 네. 선거 끝나고 줬어도 되는 거니까. 재난지원금의 타이밍의 문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시기가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했죠. 예. 선거 조금만 끝나고 밀어라. 당선자가 주자.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은 유성원이 주는 거이긴 한데. 결국은 네. 12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보다 더 이상의 페널티를 우리가 우리 그 120억은 눈에 보인다 치지만 개인당 5만 원씩 나중에 어떤 지금 이 4년 동안에 특히나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이나 중앙정부에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기 특별세가 1년에 140억인데 거기를 전액을 삭감하면 못할 것이고 아마 한 10%나 20% 삭감하지 그러니까 않겠냐. 어차피 윤석열 중앙정부 국민의힘이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유력했었고 우리 금천구도 국민의힘 오봉수가 됐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봉수가 됐으면 만약에 나란히 그럼 그래 이거 생각해봐. 우리 금천구에 대해 이거 뭐 오봉수 후보가 됐어. 그러면은 그 오세훈 시장이 재정패를 줄 필요 없지. 튀지요. 그래. 이렇게 당연하게 그 어디는 유성우 총장님하고 네. 일단 같은 오세훈 시장하고 같은 강성만 의원님이 네. 금천구가 페널티 안 되게 정치력을 좀 잘 발휘해서 만약에 페널티 받으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진짜? 돌려서 뭐 그런 거 잘 원만히 하면 우리 유성우 구청장 제재해 버린다. 아니 이런 거 진짜 안 하세요? 저는 구청장님 진짜 모시고 다녀버린다. 네. 하여튼 뭐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일단은 정확하게 된 건 아닌데 뉴스 보다가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윤핵관. 근데 그거를 공식 입장으로 했다가는 오핵관으로 뭐 블랙리스트 뭐 해갖고 잡혀갈 수도 있어. 오핵관의 어쨌든 익명의 그리고 부서도 얘기 안 했고 이름도 부서도 그냥 서울시 관계자로만 나온 인터뷰에서는 서울시도 좀 치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금천 그 이름 또한 좀 지들 돈도 아니면서 말이야. 좀 치사하게. 하여튼 뭐 오늘 그날 개표방송 이후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혹시 뭐 더 동네 소식에 요거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하다 그런 게 좀 있으면 이게 해보실까요? 저 오늘도 너무 좀 위험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할 말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너무 좀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금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몰래 여기 이경재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이가탄
이 물고 뜯고 씹어보자. 그게 저 노래 있잖아요. 이거 다 이가. 다 성이 씨예요. 아, 다 그쵸. 셋이 셋이서 해서 타는 이렇게 또 저격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르면 물고 씹고 막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걸 율동도 하나요? 아니 원래 이거 CM 속에 뭐 있지 않나요? CM 속에 안 봐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댓글로 어느 게 낫냐? 그렇죠. 그거 물어보시려는 거죠. 아니 지금은 뭐 생방송 아니니까. 근데 이후에 내가 이후에 댓글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한 2주에 한 번씩 한번 해볼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때 뭐 반응 모르시면 그러니까 댓글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우리 뭐, 지역 유정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뭐 하나 걸리면 금천 썰전에서 죽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시고 아니요 지금 아니요 예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하시죠. 아니, 뭐, 아닙니다. 아니다. 한마디씩 인사하고 마무리하죠. 네, 들어가시죠. 앞으로 네. 제가 먼저 이거 공부 많이 해오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간단한데요. 나 아까 좀 네. 했죠. 했는데요? 예. 우리 아까 잘하라고. 이 정도.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 관계자들, 또 유정자분들이 정말로 설선서부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엊그저께 무슨 얘기가 난 것처럼 뭐 지역 건설업자하고 유착이 됐네, 그런 소리 제발 안 듣게. 앞으로 이제 그런 소리 들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법정 허용한 아래에서. 그냥 보신 일반 시청자? 시청자라고 하나요? 유튜브 보죠? 시청자, 청취자. 네.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좀 많이 이쪽에 제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제보 전화번호 깔아내라. 제보는 어디로? 구독, 좋아요. 그래, 내가 하여튼 알겠어요. 오늘 그 테스트 시간방송으로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